계엄령이 해지됐다고 정말로 끝난 걸까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계엄령은 단순히 해지됐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국회를 폐쇄하고 의료진을 처단하겠다고 위협하며 언론과 여론을 통제했던 이번 계엄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계엄령의 실체와 그 위험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2월 3일에 나온 이 포고문은 단순히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력의 도구였습니다. 먼저 국회와 지방의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민의 대표 기관을 없애버리겠다는 건 민주주의를 파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번 계엄 포고문은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진을 콕 집어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처단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물리적, 심리적 폭력을 암시합니다. 특정 직업군을 겨냥한 이런 위협은 계엄령의 본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 아래 두고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라는 기준이 애매했습니다. 결국 모든 정부 비판을 가짜뉴스로 몰아가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 시절의 계엄령과 비교했을 때 이번 계엄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박정희와 전두환도 지금 윤석열의 계엄령을 보고 당황할 수준입니다. 첫째, 국회를 직접 겨냥한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정희 유신 계엄령이나 전두환의 광주 학살 직전 계엄령에서도 국회는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활동을 제한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민주주의의 상징적 기관을 완전히 폐쇄한 적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계엄령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의료진을 겨냥한 내용입니다.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말 그대로 죽이겠다는 뜻 아닙니까?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런 협박성 조항은 없었습니다. 의료진을 향한 이 폭력적 표현은 국가가 폭력을 정당화하겠다는 메시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언론 검열 방식의 변화입니다. 과거 계엄령에서도 언론과 출판 검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가짜뉴스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추가해 정보 비판을 억압하려는 의도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가짜뉴스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겁니까? 이번 계엄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었습니다. 이 계엄령이 해지됐다고 해서 그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계엄령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친위 쿠데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번 계엄령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결국 깨어있는 국민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